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덜어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지.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적당할 때 멈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스터 베넷이 딸을 붙잡지 않고 보내주었듯이, 세종이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났듯이, 덜어내야 마지막이 단정해진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침묵.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주장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충분히 쌓인 사람은 달라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도덕경 56장은 바로 그 침묵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말보다 깊은 고요가 어떻게 삶을 완성하는지, 그 고요가 삶의 마지막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는다.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얽힘을 푼다. 그 빛을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하나가 된다. 이를 일러 현동이라 한다. 처음 들으면 역설적인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 왜 말하지 않습니까? 알면 당연히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아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지식을 나눠야 한다고, 침묵은 무지의 표시라고.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고. 왜 그럴까요? 깊이 알수록 말로 다 담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별이, 그리움이, 죽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말은 무력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깊이를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말 대신 함께 있어줍니다. 말 대신 손을 잡아줍니다. 말 대신 눈을 마주쳐줍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라고.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의 소란스러움을 잠시 멈추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을 멈추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멈추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얽힘을 풀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쟁 속에서, 비판 속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 날카로움이 관계를 상처 입힙니다. 이제는 그것을 꺾어도 됩니다. 부드러워져도 됩니다. 둥그러져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화기광 동기진. 그 빛을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하나가 된다. 이것은 도덕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빛을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빛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것은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세상과 섞인다는 뜻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것들과 함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이르면 우리는 결국 말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저 고요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고요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현동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됨. 침묵 속에서 만나는 깊은 평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고요 속에서 무엇을 찾았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추사 김정일을 기억하시나요?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 추사체를 만든 예술가, 세안도를 그린 화가. 그는 글씨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붓을 들어 글을 쓰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사의 편지를 보면 놀라게 됩니다. 글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안부를 묻고, 학문을 논하고, 세상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사의 편지는 달랐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무고. 별일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인 편지도 있었습니다. 평안. 편안히 계십시오. 이 두 글자로 끝나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가득 글씨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여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사와 그의 벗들은 깊은 사이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고.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잘 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잘 지내고 있겠지요.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추사에게는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유배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적 풍파에 휘말려 머나먼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추사는 더욱 침묵했습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글씨를 썼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안도가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세안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라한 집 한 채, 앙상한 소나무 몇 그루,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텅 빈 여백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장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백이 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 어려운 시절이 되어야 진정한 벗을 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백으로 담았습니다. 추사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년에 그의 글씨는 더욱 담백해졌습니다. 힘을 빼고, 기교를 버리고,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말년의 삶처럼. 추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봉은사에 걸린 판전 현판입니다. 두 글자. 판전. 경전을 모셔둔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기교가 사라졌다고. 힘이 빠졌는데 오히려 힘이 있다고. 비워냈는데 오히려 가득 차 있다고. 추사는 그 글씨를 쓰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선비들의 침묵의 지혜였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여백이 넓을수록 뜻은 깊어집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말로 남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무고, 별일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를 기억하시나요? 2013년에 개봉한 우주 영화입니다.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 라이언 스톤 박사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침묵에 대한 영화입니다. 우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니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도 소리가 없습니다. 위성이 부서져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끝없는 침묵뿐입니다. 영화의 시작. 라이언 박사는 우주왕복선 밖에서 작업 중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동료 우주비행사 맥 코알스키가 함께 있습니다. 맥은 수다스러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농담을 건네고, 휴스턴과 교신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작업에 집중합니다. 그녀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 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후로 라이언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저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목적 없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회피였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것들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러시아 위성이 폭파됩니다. 파편들이 총알처럼 날아옵니다. 우주왕복선이 파괴됩니다. 동료들이 죽습니다. 라이언은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갑니다. 빙글빙글 돌며 멀어집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휴스턴과의 교신도 끊겼습니다. 완전한 고립입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이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거대한 우주.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인간. 소리 없이 멀어지는 모습. 죽음이란 이런 것일까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홀로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 하지만 영화는 그 침묵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라이언은 가까스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달합니다. 맷의 희생 덕분입니다. 맷은 자신의 줄을 끊어 라이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이언은 이제 완전히 혼자입니다. 정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주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중력 상태에서 웅크립니다. 마치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이 장면은 아무 대사가 없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립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라이언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합니다. 피해왔던 슬픔과 마주합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마주합니다. 지상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라디오를 틀고 달리면서 피했던 것들. 바쁘게 살면서 외면했던 것들. 우주의 침묵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의 중반. 라이언은 포기하려 합니다. 지구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녀는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냥 잠들듯 죽으려 합니다. 그때 환각처럼 맷이 나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딸의 이름이 뭐였지? 라이언은 대답합니다. 세라. 맷이 말합니다. 세라에게 안부를 전해줘.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사라집니다. 환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다시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결심합니다.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세라에게 안부를 전하겠다고. 흥미로운 것은 그 결심의 순간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긴 독백도 없습니다. 그저 눈빛이 달라집니다. 조용한 결심. 그것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라이언은 지구로 돌아옵니다. 캡슐이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불꽃이 튀고, 흔들리고, 그리고 물속에 떨어집니다. 캡슐에서 빠져나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처음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지구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라이언은 해변에 기어 올라갑니다. 모래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한 발, 또 한 발. 걷기 시작합니다. 대사가 없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겠다는 것.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은 때로 고립처럼 느껴집니다. 두렵고, 외롭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피해왔던 감정과 마주합니다.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결심이 태어납니다. 말이 아닌 결심. 조용한 결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추사 김정희는 여백으로 말했습니다. 무고. 별일 없습니다. 이 두 글자에 첫 마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의 라이언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말이 아닌 조용한 결심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실을 만난다. 도덕경 5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존재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온 세월이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말로 남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유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황한 훈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눈을 마주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결국 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입니다. 말을 넘어선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말하려 애쓰기보다 더 깊이 듣는 것, 더 조용히 마음의 결을 느끼는 것, 그것이 웰 다잉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모든 소리를 꺼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고요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머물러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들리는지,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그 침묵이 당신이 오래 찾아 헤매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평온이 눕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떠날 때도 고요합니다. 고요하기에 더 멀리 더 깊이 도달합니다. 물이 바다에 닿듯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경 제56장을 읽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 침묵이 어떻게 깊은 지혜가 되는지. 추사의 여백. 라이언의 고요한 결심.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말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화가 찾아올지,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하루하루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묵상.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 빛을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하나가 된다. 오늘 하루 침묵해 보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 하나를 삼켜 보십시오. 작은 고요여도 좋습니다. 잠깐의 여백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